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핵심 전략 산업들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2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본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 많은 소원과 사랑을 베풀어줘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2개월 연속 1위가 나올 정도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도 정말 깊은 감동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저희 전라남도가 도 단위에서는 가장 우수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코로나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남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현재 우리 지역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코로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도는 지난 2주간에 한 일 평균 3.6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는 비교적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이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지는 1.5단계가 또 3주간 연장됩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는 시범 지역으로 적용을 해서 가능한 이 완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를 들면 지금 4명 이하까지만 허용되잖아요. 사적 네. 모임이 이런 사적 모임도 6인 내지 8인, 6인 정도로 이렇게 완화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특히 자영업 하신 분, 소상공인 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범 지역을 적용해서 좀 완화해서 하면서 코로나 상황도 잘 지켜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만 2천 명이 우리 전라남도에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159만 명, 전라남도 인구의 85%가 백신 접종이 완료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을 향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 안전합니다. 제 어머니가 101세입니다. 101세인데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건강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백신을 잘 이렇게 가능한 모든 우리 도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의 접종 계획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종을 맞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남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노력과 또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섬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우리 한국섬진흥원 그동안에 목포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섬의 날도 재정토록 했고 섬진흥원을 꼭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왔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잖아요. 당초는 또 공모도 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었다가 나중에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해철 장관이 오셔서 이것은 현지에 바로 설치하는 게 다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현지에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됐는데 다행히 목포 신안이 양쪽 지역이 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신안군에서 통크게 이렇게 양보를 해서 네. 목포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도민들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결국은 섬 발전, 섬 정책, 우리 섬 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사령탑이 생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섬 정책이 해양수산부 또 국토부, 행정안전부 또 환경부까지 이렇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서 좀 종합적인 추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섬발전진흥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섬 주민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섬에 와서 섬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발현해서 섬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살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섬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섬 관련 행사들을 또 개최하는데도 많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전남이 섬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또 독특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 박람회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으십니까? 예, 세계 섬 박람회를 당초에는 이제 동부권뿐만 아니라 서부권에서는 2028년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전라남도와 해당 시군과 함께하는 국제 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섬발전진흥원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이렇게 유치가 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이렇게 개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로 정부가 이미 승인을 해줬고 이제 현재 정부가 지금 용역을 기재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다 절차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2026년 세계 섬 문화 엑스포가 우리 여수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2022년 3월에 정상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결실을 맺기까지 지사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한전공대 어떻게 육성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게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통과됐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염원하고 있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법 통과되는 것은 잘 됐다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한국전력에서 세우는 사립대학형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가 또 전라남도와 나주시 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력 세계적인 에너지 공기업이 함께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공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것을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대학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도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한국에너지공대하고 함께 조성을 해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 우리 광주 전남이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주시고 또 2019년 7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오셔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그때는 한전공대라고 불렀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힘이 돼서 이렇게 설립되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또 우리 시도민들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전남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게 해다오. 또 광주 학생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뜻을 강력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범과 함께 우리 시도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예, 지역에 가져올 다양한 효과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도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된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어떻게 육성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제 결국 세계적인 흐름의 방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19년 7월달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전남에 오셔서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 분야로 건의를 드린 게 해상 풍력을 저희 전라남도에서 전남에서 시작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사업.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어려웠습니다. 48조 8.2 기가와트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데요. 그걸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네. 어려웠는데 그동안 정부 부처들도 이제는 우리 국가적으로 해상 풍력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서 그 그린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해상 풍력이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큰 힘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우리 도민들, 특히 어민들께서도 어장에 피해가 있다 하면서도 어장에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상 풍력에 적극 협조하면서 또 우리 어민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해서 이익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어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MOU 협약서를 체결하게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큰 탄력을 받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우리 전라남도 신안에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면서 해상풍력을 특별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또 해상풍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단계 4.2기가와트를 먼저 완성을 하고 이제 2단계까지 2030년까지 4.2기가와트 마저 완성하게 되면은 저희 전라남도에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또 앞으로는 에너지 전환 시대 이제 그린 수소락에서 수소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이 그린 에너지 시대에 가장 좋은 핵심 아이템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다른 해상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고 해당 시군에서 원하면은 집저가 단지로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사님 올해는 네. 그 전라남도가 2050 탄소 중립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남은 지금 이 COP28 유체 총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COP28이 우리 시청자들 또 전남 도민들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이게 뭐고 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비전은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 대응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세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해서 가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세계 기후를 1.5도씨 상승 이내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이제 탄소 배출 량을 네트로 제로로 배출과 흡수를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되는 게 탄소 중립 2050 탄소를 배출과 흡수가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이건데요. 이제 그게 기후변화 핵심 대응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남도도 국가도 작년 12월에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저희 전라남도도 지난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선 특히 이제 동부권의 미세먼지나 CO2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네.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강력히 실행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석탄 발전소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우리 도에. 네. 단계적으로 이것도 이제 감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 오염 배출 총량제를 통해서 배출량을 점차 좀 감소해가는 그런 노력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과 동시에 나무도 심고 또 에너지 전략도 하고, 또 우리가 소비 생활을 통해서도 플라스틱을 안 쓴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하는 탄소 흔적을 줄인다고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탄소 흔적을 줄이는 탄소 산악권 운동, 도민 운동까지 펼쳐서 이제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지금부터 적극 실천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실천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서 다루는 기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걸 줄여서 영어로 COP라고 하는데요. COP 28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P 28을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에 이렇게 유치하기로 국가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2023년 COP 28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10년 이상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2023년 COP 28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전남과 경남이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개최가 우리 전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초 뭐 공모 방침도 약간 밝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공모 방침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198개국의 정부 기구, 또 유엔, 또 시민단체, 기업, NGO 이렇게 해서 198개국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 메머드 네. 국제 행사인데 어떻게 자치단체에다 이걸 공모한다는 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제가 지난 2월 5일 날 우리 전라남도 신안 해상폭력 관련 이렇게 현장 비전 선포 오셨을 때 강력히 건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꼭 우리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리고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4월 초에 환경부 장관이 우리 광양을 방문했을 때도 환경부 장관에게, 한정희 환경부 장관에게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수를 중심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는데요. 정부도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금년 11월에 영국에서 이제 26차 대회가 총회가 네. 열립니다. 26차 영국 총회에서 이제 어느 나라로 개최할까 결정되는데요. 그때 한국으로 결정돼야 되고, 이왕이면은 개최 도시까지 그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개최 도시까지 우리가 확정을 해서 한국으로 결정도 되고 개최 도시까지도 보고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한국에서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마운 게, 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또 전남, 경남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남, 경남 그리고 강주 시민들까지도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꼭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도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